자,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TV의 김민준입니다. 어느새 또 벌써 수요일이 된 것 같고요. 오늘은 2차전지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차트 모습은 포스코 홀딩스의 모습이고요. 다들 좀 긍정적인 뷰를 전망하면 좋겠으나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 요즘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데 저는 경계 시그널과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포스코 홀딩스 모습인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원자재랑 좀 연관이 되면서 뭐 아르헨티나 호수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차트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흰색으로 좀 봐볼까요? 다이나믹하게.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9월 30일입니다. 21만 원에서 지금 100%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물론 과대 낙폭이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은 철강이거든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아직 중국 경기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았고 앞으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철광의 본질로 대표되는 종목이 2차전지 모멘텀을 받고 100%가 올랐어요. 앞으로도 더 갈 수도 있느냐? 우린 여기로 좀 기계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예전에 이제 포스코죠. 월봉 모습을 보고 계신데 우선은 그 월봉 모습을 보시게 되면 40만 원대 저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인 것에서 먼저 하나 보면 열연 강판 인상이 있었거든요. 포스코 그룹 자체를 보게 되면 좋은 내용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주가 그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보게 되면 우선 포스코 홀딩스의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축입니다. 네. 작년에 4조 8천억 원, 올해 4조 6천억 원. 내년에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철강보다는 2차전지 모멘텀을 좀 받는 쪽. 그런데 우리가 그 포스코 그룹이 가장 좋았을 때 실적을 좀 보실 거예요. 지금 2021년에 76조 그리고 9조 2천억 원인데 거기에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5조 8천억 원. 그럼 2021년 주가를 가서 한번 보죠. 우리가 2021년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40만 원. 지금 제가 표시하는 요 캔들 모양.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넘어갔어요. 실적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다음 해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진다고 하지만 가장 좋았을 때 5분의 3밖에 되지 않는 실적으로 주가가 더 갔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주가의 모습은 실적으로 견인차가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때 결국은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했을 때 눌림목 부분이거든요. 눌림목 부분을 2차 전지가 식었을 때 포스코는 조종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한 요소들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 근거 이유 제가 맞든 틀리든 실적은 둘째치고 수급인 것 같은데 지금 포스코 그룹의 한 달 내내 수급을 보고 계신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실 거예요. 개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빼고 이날 다 샀어요 지금. 네. 그런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들이 3조 정도를 담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2조 8천억 팔았고요. 연기금은 1,200억을 팔았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점에서 가장 많이 사신 분들을 보니까 요 라인대요. 30만 원대. 그 다음 두 번째 사신 분들이 요 32만 원대. 그리고 최근에 21선 치기 할 때 35만 원인데 이 세 분들 모두 저는 차익 실현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의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지주사 중에서 지금 11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사잖아요. 두산 5배. LG를 좀 볼게요. 뭐 다르긴 하지만
LG 6배. 물론 지분법이 이익 우리나라는 계산해 주지 않지만 SK가 5배예요. 지수자 치고도 너무 높은 밸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부분인데 실적과는 무관하게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 시그널을 그 수급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포스코홀딩스가 보시게 되면 단기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외국계, 기관 모두 다 매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수급도 오늘 끝나고 나서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2,300억을 담았거든요. 외국인들은 1,870억을 팔았어요. 1,847억 원. 이게 한 달 내내 외국인이 판 겁니다. 이 물량을 개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주가가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눌림목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다른 포스코 그룹들은 어떠냐. 지금 포스코자만 달리면 주가가 가거든요. 이거 포스코 여러분 스틸리온의 모습인데 5일선이 여기 51,700원에 있습니다. 개입이 떠도 너무 떴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필패다. 지금 지수 상단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죠.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 차트 모습을 좀 보시죠. 이 코스피 지수 모습이에요. 네, 2570선인데 지금 단기 과열권입니다. 단기 과열권.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정을 받을 터인데 조정 받고 나서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 그룹도 조정 이후에 기회가 있을 것이냐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 포스코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거나 조정 때 올라오려면 2차 전지 모멘텀은 어렵다고 보여져요. 경기 침체에서 호황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를 넘어가는 내년까지 투자 관점으로 우선 바라봐 보면 저는 50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닙니다만은 뭐 47만 원까지 갖다 쳐요. 아니면 지금부터 이 조정세가 월봉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다음 라인이 여러분들 33만 원이거든요. 34만 원. 여기까지만 지금 조정폭이 나와도 30%가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급의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이 항상 있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것도 아니요. 수급이 없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외인 매도세가 너무 거칠다. 우리가 한 달 이후로 조금 수급을 눌려보면 이게 1월 17일부터거든요. 포스코의 누적 금액 매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전부 다 올 매도예요. 거의 없습니다. 수급이 1월 달부터. 네. 가지고 있던 물량 외국인들이 다 털었다는 반증이죠. 여기 2월 22일인데요. 지금 제 사진이 있어서 안 나오겠지만 주가가 쭉 가게 되면 4월 18일까지 올 매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입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가지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맞겠죠. 하다못해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게 맞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다. 포스코 스틸리온 너무 주가가 갭 상승으로 떠 있고요. 포스코 DX 5일선하고 갭 차이가 5일선이 여러분들 13,000원이에요. 네.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그 가는 주가들에 대한 적어도 키 맞추기에 대한 언급은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포스코 퓨처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는 밸류가 가장 좀 높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뻗었어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주의 차익 실현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수급을 보시더라도 코스피에서 매도 1위가 어제에 의해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들을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50만 원까지 좀 뻗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사고 포스코만 좀 달리면 묻지마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 따라가는 매매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포스코가 최근에 좋았지만 포스코 본연의 업종에 따른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 분할 매도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포스코에 따른 어떤 철강의 업황, 경기 회복 국면까지 좀 노림수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해보겠다는 쪽도 다시 한번 34만 원대 놀림목 기간을 한번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어떤 뉴스플로우 모멘텀 내지는 스트레이트 기사로 인한 이런 좀 껴맞추기 주가 상승들이 좀 있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그 과열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대시포 보고 가고 또 매집도 해가야 되긴 하지만 이 포스코 그룹은 지금은 차익 실현 관점이 맞겠다. 자동차도 많이 있고요. 반도체도 눌림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매집해야 될 공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정말로 포스코가 받고 있다면 눌림목 이후에도 실제 계속적으로 개선됐을 때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진입은 하지 말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분할 매도로 맞서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늘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조금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1000명 구독자 이벤트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그때도 지난번에 우리 레고캠 바이오죠, 화신하고 좋았습니다. 둘 다 목표가 도달이 됐는데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